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집의 승소 사례로서 지체상금 청구가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보통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청구를 하고 싶으신 건축주분과 상담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체상금은 직권감액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실 때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그 승소 여부와 관련해서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체상금이 많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 지체상금 청구의 지체상금액만 믿고는 소에 착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건은 지체 상금이 거의 다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해서는 조금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비슷한 사례가 있으실 수 있어요. 그게 건축주시든 아니면 시공회사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원이 판결할 수가 있구나.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. 이 사안에서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착공 예정일이 2021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준공 예정일은 2022년 3월 22일이었어요. 한 4개월 정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착공 예정일이 2021년 11월 22일인데 실제로 그 착공 신고서는 2021년 12월 9일 그리고 착공 신고 필증은 2021년 12월 21일에 교부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착공 예정일보다 어느 정도 며칠 늦게 한 달가량 정도 늦게 착공 신고 필증이 교부됐으니 그런 부분들이 지체상금 발생하는 날짜에서 감액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. 근데 법원에서는 착공 예정일을 착공 신고 필증이나 아니면 착공 신고서 제출 날짜로 볼 수 없다. 사실은 그 날짜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시공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착공 예정일보다 늦게 착공이 됐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날짜를 감액해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체상금의 종기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체상금 종기의 판단 기준 원래 그러면 언제 그러면 종기가 발생하느냐에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는 그 사용 승인 내지 준공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일단. 그리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이런 종료를 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서 사회 통념상 건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 승인 완료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법원은 그 사용 승인 완료일은 뭐 해석할 수 있지만 사용 승인의 신청이 이루어진 날을 공사가 완공된 날로 잡겠다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을 주장을 했어요. 이 사정들이 보통 시공사에서 많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최저기온 영하 6도 이하의 날이 굉장히 많았다. 한 39일 정도 됐다. 그리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옆 주차장 콘크리트가 균열이 됐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균열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 민원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시일이 소요가 됐다라는 또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와중에 또 경계 부분이 침범이 되고 그 담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담장 처리 부분이 또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도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됐으니
그거와 관련해서도 기일이나 그런 직권 감액을 해달라. 이런 이제 시공사가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 영하 6도 이하의 날이 총 39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겨울에 통해 가지고 겨울 시즌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는 시공회사가 그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. 그리고 또 공사 와중에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처리 문제는 너가 그 시공업자 입장에서 시공업자가 공사를 한 걸로 발생하는 민원이니까 그거를 건축주의 탓으로 돌리는 건 좀 어렵다. 건축주의 탓으로 돌릴 만한 또는 시공업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될 만한 걸 민원을 제기한 거다라고 명백하게 소명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와 관련해서도 직권 감액이나 그런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가지 공사가 끝나고 나서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요. 그 협의 과정에서 건축주가 사실상 묵시적으로 지체 상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합의를 했다. 그런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사정만으로 명확하게 지체 상금을 포기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. 또 시공회사의 주장을 배척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이유만 따져보면 시공회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배척을 한 거예요. 거의 배척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건축주가 주장하는 지체 상금을 그러면 다 인정했느냐?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그리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좀 설치를 하시면서 법원은 이제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반 사정들을 검토를 해볼 때 그 건축주가 요청하는 지체 상금의 85%만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. 이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85%만 인정을 받으면 15%는 감액이 된 거죠. 15%는 감액이 됐으면 이거 그러면 지체상금과 관련한 주장이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건축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까? 시공회사의 주장이 배척되는 게 아닐까?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또 다른 많은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건축주가 또 어떤 규칙을 제공할 수 있는. 근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뭐 착공 예정일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? 보통은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양생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기초공사 파트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의 상당 부분의 주장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5%는 감액되고 그리고 이제 그 85%가 인정이 됐다라는 거 그거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다른 사안에서는 이거는 또 직권 감액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몰라요. 지체상금 청구라는 게 사실 좀 그 건설 소송의 메인으로 보면서 판단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항상 의뢰인들께 상담 오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체상금 인정 비율이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뢰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15% 감액에 불과했다는 거를 뭐 인지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것이 아주 일반적이진 않다. 디테일하게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런저런 시공업자의 주장이 배축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